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저희는 오늘까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루 종일 쉬고 어제 손흥민 선수 축구 보다가 왔습니다. 오늘 어제 그제 말씀드린 거 파이코인 314불 억울하다. 3140불이면 몰라도 314불은 너무 억울하다. 이제 그 서양에서는요, 인식론,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는, 서양에서는 인식론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발달했어요. 근데 동양에는 인식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답을 먼저 본 깨달은 사람들이 막 한두 마디씩 툭툭 던져놓다가 보니까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던져놓고 그거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지, 일반 사람들도 올바르게 뭘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데, 서양은 이거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학문화시키고 수식화시켜서 서양에는 인식론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와 파이코인에 대한 인식하는 방법을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314불 말도 안 돼요. 그 말씀을 이제 어제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청떼어팡이라는 이 여인이 화폐혁명을 얘기하고 이 여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일하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인식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생활은 달라질 것이라는 제가 그런 기대와, 그래서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떤 인류학, 문화학, 인류학, 그 다음에 심리학, 이런 역사학, 경제학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다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파이코인 가격, 예상 가격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코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파이코인은. 다른 코인들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물론 파이코인도 결국엔 그렇게 되지만, 이 여인이 인식하고 있는 화폐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가령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 파이코인을 1000억 개를 생각한다라는데, 자, 1000억 개와 10억 명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230개국에서 1000억 개를 10억 명이 쓴다면 평균 100개 파이코인을 10억 명이 골고루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러니까 파이코인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10억 명이 100개씩만 갖고 있어도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다른 거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경찰들이 도박판을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사람이 1000만 원 갖고 4명이 쳤다. 한 명은 광팔고. 그러면 판돈을 4천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게임한 모든 그 도박 횟수를 곱해가지고, 돈은 4천만 원이었지만 각 1000만 원씩 들고 온 사람들 4명을 4천만 원이었지만 이게 4억도 되고 40억도 되는 거거든요. 도는 거니까. 그 판돈 자체를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코인과 다르게 실생활에 쓰여지는 코인을 만들기 때문에, 한 명이 100개의 코인을 갖고 있어도 이거로 상품 결제를 하고, 이걸 사고 저걸 사고, 이 서비스에 결제하고 저 서비스에 결제하고, 미래의 소비와 현재의 소비로 일부는 저장하고 저축하고 하면서 이게 다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화폐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많은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이 아시지만, 이제 심슨의 예언, 심슨의 그런 통찰력을 보게 되면, 이제 파이코인이
파이 로고가 등장하고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차트가 등장하고 그 천재들의 방에서 아이들이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슨의 다른 거를 보면 이 코인을 개발하는 사람은 어떤 남자이지만 맞은편에 있는 어떤 여성학자의 도움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 코인으로 큰 부자가 되는 심슨의 그런 통찰력, 우리로 같으면 희망회로 같은 것이 나오죠. 거기서도 코인에 대한 인식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지만 더 이상 진화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고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많이 찍어낼 필요도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게임 체인저가 인식한, 이 사람은 뭐 크게 게임 체인저를 했지만 그거를 진화하고 여러 사람이 쓰게 하는 것은 그런 천재도 아니고 슈퍼 개발자도 아닌 한 정말 이름조차 없던 한 여성학자의 안목과 여성학자가 본 인식에 의해서 지금 이 파이코인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앵글로 이걸 보게 되면 파이코인이 앞으로 엄청나게 가격도 오를 수 있어요. 3,140불을 넘어서 정말로 언젠가 31만 4천 불이라는 얘기도 갈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파이라는 숫자가 벌써 수학적, 모든 인식에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식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숫자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세상에 복잡한 것을 파이코인에서는 다른 암호화폐에서는 안 하는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인식을 물질 세계에 구현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장 언제 하냐, 오픈 메인넷 언제 하냐,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요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그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증권시장과의 비교를 가만히 해보면 이 암호화폐,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 비트코인으로 시작이 되고 파이코인으로 종결되기를 바라는, 거기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암호화폐 이거 세계 경제를 구할지도 모른다. 파이코인도 강력한 기대를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정말 깜깜하게 무식하고 어두운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빚을 던진 거는 사토시 나카모토죠. 그분은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안 그러면 이미 저쪽 세상을 갔는지 그거는 모르지. 그리고 이 지구라는 별에 어디선가서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갖고 계속 진화시키는 거는 진짜로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를 구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영상 보는 분들한테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빈부지도 막짓하려 교자유여 졸자부족이라는 것은 부자라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은 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뺏는다고 가난해지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인식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돈이건 상황이건 조건이건 그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여유롭게 사는 것이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인식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치졸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파이오니어님들, 그 다음에 파이코인 초창기부터 채굴하시는 분들, 지금도 열심히 채굴하시는 분들은 뭐죠?
파이코인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캠이야, 뻥이야, 사기야. 마치 1988년도에 한국에서 포스코 포항제철 주식을 국민주로 뿌렸는데 그거를 받아 가진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한전 주식을 뿌렸는데 받아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떻게 인식을 한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한 사람들은 하는데 인식을 못한 사람들은 못한다라는 거죠. 인식을 하고 못하고는 참 뭐 그 사람 사주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 경제학, 특히 금융이라는 것이 세상에 생긴 지는, 돈이 이렇게 풀린 지는 얼마 안 되고,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는 것이 금융위기, 이 경제위기, 현재의 이 총체적인 경제 난국을 미국은 미국대로 고민하는 바가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고민하는 바가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나온 어떤 경제 이론으로는 이게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갖고 고민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야, 이거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암호화폐로 세계 경제가 구해질지도 모르겠다. 이 말씀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돈을 막 풀고 뭐 머니 프린팅해서 돈을 막 낙하산식으로 돈을 풀다가 다시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서 돈을 걷어들였다가, 걷어들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생겨서 다시 돈을 풀다가 보니까 이게 물가가 전쟁이 나고 러시아에서 전쟁이 나서 이게 물자 이동이 안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 갖고 다시 돈을 걷어들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끊임없이 계속 풀으면서 금리를 낮췄는데, 그 금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금리를 낮추는 것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해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유동성 함정에 묻혀버렸다라는 거죠. 이 돈을 푸는데 이 돈을 풀어야 된다, 풀면 안 된다,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 돈을 더 찍어야 된다, 금리 지금 낮춰야 된다, 아니다, 금리 지금은 낮추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전부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서 찍어댄 돈이 실제 돌아야 된다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그냥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ISLM 커브라고 그러는데, 이 세로축이 이자율, 금리예요. 오른쪽이 투자예요. 이자율을 자꾸 낮췄잖아요. 이자율을 자꾸 낮추면은, 이자율이 낮으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뭘 쓰기도 하고 빚내서 소도 잡아먹고 하면서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자가 낮아질수록 투자가 계속 늘어나서 경제활동이 좋아지는 게, 이거를 이제 IS 커브라고 합니다. IS 커브라고, IS 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자율에서 투자가 낮추는 이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금융정책인데, 이게 돈을 찍어서, 이 왼쪽에 있는 초록색을 돈을 찍어서 돈을 더 통화량을 늘어버리면, 통화 발행을 막 했잖아요. 돈 막 머니 프린팅 막 했잖아요. 머니 프린팅을 막 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여기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낮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돈 찍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이만큼. 이거를 하고 계속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을 여기서 초록색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돈을 찍고 하는데, 이 초록색에 올 때까지 돈을 암만 찍어도, 금리를 암만 낮춰도 이게 유동성이 돌아가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부가가치세도 늘어나서 정부 수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보라색으로 된 만큼 이게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 요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이게 LM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유동성을 벗어나서 다시 투자도 늘어나고 금리도 올라가고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계속 굉장히 오랜 동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었으니까 지금은 다시 금리가 오르니까 야 이거 금리를 또 낮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벌써 이제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이런 게 있을 때 증권혁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증권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령 저가 증권회사 들어갔던 1987년도만 해도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딸을 주면 안 되는 세 가지 직업. 첫 번째 기자. 맨 거짓말만 하니까. 두 번째 여행사나 항공사 직원. 5만 군데 다니면서 한 군데서 잠을 안 자고 바깥에 자면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니까. 세 번째가 증권회사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기자, 여행사 직원, 항공사 직원, 그 다음에 증권회사 직원한테 딸 주면 고생한다 라는 거였어요. 패가 망신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도 주식 투자한다, 뭐 코인 투자한다 그러면 허파에 바람 들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망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컸다라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거 갖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코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지 증권이나 코인 자체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100년 전 증권혁명이 지금 화폐혁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증권은 또 다른 형태의 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암호화폐가 또 다른 형태의 돈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돈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증권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코인이 생겼다가 없어지겠죠. 그러나 시작도 좋고 끝도 좋고 중간도 좋은 코인이 되려면 최소한 파이코인처럼 KYC를 확실하게 하거나 투명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쓰게 하거나 안 그러면 비트코인처럼 용도가 딱 하나, 암호화폐 딱 하나, 그 본질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그거 하나, 속도가 늦으면 어때? 전송 속도 늦으면 어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어팀의 화폐혁명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장에 풀린 돈이 증권으로 가도 유동성 함정을 많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투자에 쓰일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증권 시장을 넘어가는 그 증권 시장보다 더 큰 S&P 500에 들어가는 것보다 S&P 500 ETF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트코인 ETF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만 걱정해서 마땅한 사람들도 있고 인식 수준이 돈 버느냐 깨지느냐 이런 사람들. 그러나 이것 자체가 그 인식 자체가 증권 시장이 비트코인 ETF가 코인 시장이 이런 것이 지금 이 풀린 돈을 흡수해서 사람들의 생산과 소비와 투자와 저축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주식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거라면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코인이 그렇게 허망한 것이라면 지금쯤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잖아요. 많은 코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오직 하나 비트코인은 정당성을 이미 부여받았잖아요. 자, 나머지 코인 중에서 그렇게 수백 년 전에 증권처럼 증권에 받으려면은 파이코인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증권에서 취직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증권회사 다닌다는 게 동네 창피해서 보험회사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텔레비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증권에서 갈 때도 싸웠다라는 거죠. 어머니 옛날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가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35년 전에 도전했던 증권이라는 거에서 제가 성공은 못했지만 왜 성공을 못했을까? 증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저의 인식이 너무 낮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고요. 미래어체 박현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증권은 의식혁명이었죠. 그래서 이런 각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니콜라스 부부가 하고 있는 화폐혁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을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정말로 대단한 화폐혁명이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무슨 314불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머지않아 3,140불 되고 31만 4천 불도 가능하다. 왜? 10억 명 사람이 달랑 100억 개 갖고 하는 거는 물론 다른 우리도 원화를 갖고 있고 신용카드 갖고 있고 은행 계좌도 갖고 있지만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파이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라는 게 아니라 파이코인이 원화를 대체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유동성 함정에 묵혀있던 많은 부분이 실제 경제에 쓰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이코인 코어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파이코인의 가치를 아시게 되고, 이거 공짜 코인인데 내가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시기를 바라시고, 굉장히 소중하신 것을 알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하시게 되면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은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그 가치와 정성이 우리를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아이고 20분이 넘었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